고양시, 김포시나 뭐 저기 의정부, 양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양주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양주 없었고 파주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파주는 있었다. 여기에 내 집 마련 고민이 많았어요. 세입자로 사시다가. 근데 이분들이 여기에 집을 마련 안 하신 이유가 고양시는 뭐 창릉 얘기 많이 했었고 김포는 저기 뭐야 공급 얘기 그리고 그동안 한강 신도시도 안 올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고 의정부는 저기 이거 남양주 신도시 얘기 많이 하셨고 파주는 뭐 아시겠지만 뭐 고양시나 뭐 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셔서 내 집 마련 안 하셨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어떻게 되신지 잘 아시잖아요. 이게 시장이라는 게 돌아가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뒤로 미루신 분들은 결국 사실은 저한테 내 집 마련 상담을 이런 지역에서 하셨다는 뜻은 뭐냐면 여기는 살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지역은 살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죠? 어. 이 지역은 살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샀죠. 그리고 후회를 많이 하세요. 지금은 정말 후회를 많이 하시는데 내 집 마련 하신 분도 계세요. 특히 고양시에 좀 많이 계신데 그분들은 지금 굉장히 만족을 하세요. 그러니까 미래를 맞춘 게 아니라 어쨌건 제가 말씀드린 요건만 지킨 거예요. 사실은. 그죠? 아, 시장은 냉정한 곳이구나. 내가 지금 내 집이 없다고 화를 내봤자 소용이 없구나. 그러니까 시장을 객관적으로 봐야겠다. 그죠?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수요 공급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밑으로 눌리고 있고 상승 지역이 계속 퍼지고 있다. 그리고 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역세권의 서울의 대단지의 브랜드의 학군 따져서 사고 싶지만 돈이 그게 안 되고 내 생활 환경은 뭐 고양시다.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합쳐봤을 때 사야겠다. 사신 분들은 좀 잘 됐죠. 그러니까 2020년도야말로 여러분이 좀 깐깐하게 따지지 않고 자기 조건에 맞춰서 이제 활동하신 분들은 결과가 좋았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약간 후회가 많이 남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일단 공부도 시작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마인드의 변화가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참 그게 힘들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자, 이제 설이 끝나잖아요, 여러분. 설이 끝나도 2월이다. 자, 설이 끝나도 2월인데, 설이 끝나고 2월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5월까지 팔아야 하는 매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5월까지 팔아야 되는 매물들이 있을 수 있고, 얘네가 정말 급한 매물 언제 나오겠어요? 5월 말까지 잔금을 쳐야 되니까 심리적으로 3, 4월에는 나올 거야. 왜냐면 아마 이때쯤에 결정을 할 거야. 2, 3, 4월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전세난이 아니었으면 지금 시기에 조정도 가능하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프가 꺾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전세가 심하게 받쳐주는 것 같아요. 모든 어떤 아파트의 어떤 조건을 전세가 심하게 받쳐주는 것 같아요. 딱 밑에서. 그러니까 저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예. 설 첫날이니까. 2, 3, 4월에 오히려 5월달까지 팔아야 되는 매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생각이에요. 저랑 생각이 다른 분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꺾인다. 이제 2, 3, 4월에, 분명히 여러분 2, 3, 4월에 만약에 이런 매물들이 나오면은, 시장 상승이 둔화됐다. 전세 상승 둔화됐다고, 언론에서 나올 거야. 응. 아시겠죠? 분명히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시장은요, 매물 부족하죠? 공급 부족하죠? 그리고 전세가 부족합니다. 이게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저랑은 의견이 다른 건데, 몇 년 동안 시장을 지켜본 제 입장에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좀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요새 좀 비수기구나, 좀 한가하구나라고 저도 느끼는데, 이럴 때가 기회인지 아니면 정말 위기인지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매물이 조금 늘어났죠. 매물 조금 늘고 전세 전세는 없을 때에 비하면 꽤 는 거예요. 늘었고, 그죠? 공급은 여전히 부족해요.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여러분 이걸 모르시는데 2020년도에 비해서 앞으로 계속 공급이 줄어요. 그리고 상속 증여는 또 늘어요. 아시겠지만 이 몇 년 동안 매물로 못 나오죠. 그리고 양도세 때문에 못 팔고 취득세 때문에 회계분들이 파서 전세를 못 나요. 그럼 앞으로 매물, 전세가 늘까요, 줄까요?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매물이 부족하고 공급이 부족하고 전세가 부족한데 공급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부족한 거는 확실해. 이번에 이사 대책이 나오면서 한동안 공급이 없을 거라는 건 명확해요. 여러분들이 뭐 공급 무슨 계획을 따지시는데 전 관심도 없고, 관심 없고요. 그 얘기까지 시간 아깝고, 매물이 앞으로 부족해질 거는 방향성상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전세가 부족해질 것도 또렷해요. 그럼 지금까지 시장에 오른 이유가 매물이 부족하고 전세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까? 그리고 만약에 이거 보면 여러분 지금 한동안 매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맞죠? 제가 제 이론대로라면 2, 3, 4월에 매물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태까지 시장이 오른 이유가 매물 부족, 공급 부족, 전세 부족 때문인데 만약에 2, 3, 4월에 매물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간 동안 시장이 조정을 받아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정상이라고요. 문제는 2, 3, 4월 이후에도 이런 물량의 풀림이 지속이 될 것인가? 입니다. 만약에 지속될 수 있다면 그 효과가 계속 지속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봐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급해서 2, 3, 4월에 팔았어. 물건 내놓고 놀았어. 여기까지는 좋아요. 너무 피로감도 있고 지금 주택 메인 부담 지수도 그렇고 사람들은 다 비싸다고 느껴요. 팔았는데 다 팔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6월 1일부터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지금 또 조정이 올 수가 있어요.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매물이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법인 매물이나 아니면 그 세금 매물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증여나 아니면 증여를 해보는 경우가 좀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여러분, 2, 3, 4월이 끝나고 6월이 됐어. 그럼 6월 달부터 뭘로 때울 건데요? 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거라고요. 지금까지 시장의 문제가 어떤 공급의 부족, 전세의 부족이었다면 그게 만약에 한동안 풀려서 조정을 받는다고 쳐요. 그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고 치십시다. 그건 좋아요. 내 집 마련하기 좋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미래를 봐야 되는데 이게 특정 기간에 한정돼 있다면 2, 3, 4월에 한정돼 있다면 6월 1일부터는 어디로 갈 건데요? 그러니까 이 방향을 보고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장 2, 3, 4월에 좀 조정이 있고 좀 뜸하고 매물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걱정보다 이 매물들이 끊기는 6월 달 이후에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갈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란 얘기예요, 저는.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요 얘기 해드리려고 설 끝나고 만약에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시장이 오른 이유는 부족. 음, 이것 때문이다. 그런데 2, 3, 4월에 이게 약간 풀릴 수가 있다. 하지만 6월 달 이후에는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로 계속 적체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냥 무조건 지금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야 된다. 시장이 미쳤다.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돼요. 법은 매물이 어차피 여러분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가 안 됐죠. 2%에서 4%, 좀 심한 지역이 한 8%였는데 이번에 매물이 2020년도 7월이랑 12월에 법인 매물이 많이 풀렸습니다. 근데 시장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일단 제가 목표로 했던 1시간이 다 됐고요.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십시오. 시청자 수에 비해서 좋아요 도움이 별로 안 되셨나? 아무튼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할 때 뭐 다른 것보다 지금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근거가 있는 상태로 이 시장에 참여를 해야지 버틸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계시겠지만 잘 사서 잘못 파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진짜로 잘 사서 잘못 파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아시겠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 수업에서 다룰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 수업 정규 강의 그리고 뭐 저기 월부 특강 많이들 저기 신청을 하셨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번 정규 강의부터가 조금 더 여태까지 제 강의보다 조금 더 약간 뭐라 그러죠? 공격적으로 한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제가 이번에 제가 이번 정규 강의를 왜 좀 더 공격적으로 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 강의가 5주짜리니까 2월 달에 시작해서 3월 달에 끝나요. 그러면 3월 달에 끝나고 바로 4월, 5월로 넘어가요. 제가 얘기하는 세금 구간이 지나가 버린단 말이야. 그동안은 제 또 강의가 없을 거예요. 특별한 요청이 없지 않는 이상.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이 세금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기간, 그 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강의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듣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 믿은 것이 그게 있으니까. 자, 강의요. 이제 잘 준비를 할 거고요. 어, 좀 더 직설적인 강의라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되겠죠. 처음부터 그렇긴 한데, 어, 예, 예, 정규 6기 온라인 같이 하고 있고, 여러분 이게 정말 죄송한 게 오프라인은 아시잖아요. 이게 제 정규 강의 지금 여러분이 이게 죄송해요. 저도 그렇게 될 줄 몰랐고요. 20초인가? 입금이 있잖아요. 20초 만에 끝났대. 20초가 안 걸렸다고 하신 것 같던데. 20초 만에 오프라인은 접수가 마감이 됐고요. 예, 입금이 다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안내를 받았어요. 어차피 온라인밖에 지금 안 되는 건데, 온라인 분들도 최대한 오프라인이랑 비슷하게 들으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을 하고 다음날 바로 올라가요. 원래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대신에 약간 뭐라고나 할까? 제 얼굴이 약간 덜 예쁘게 나올 수는 있대요. 어떤 보정 같은 게 잘 안 돼서 오늘 찍고 내일 바로 올리는 거예요. 똑같이 이메일 갖다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거니까. 그쵸. 왜냐면 저 지금 이 질병 사태 때문에 어차피 많은 사람을 이렇게 수용할 수는 없다고 해요. 음,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설 기간 동안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민을 잘 해보시고요. 좀 좋은 선택해서 여러분 좀 이렇게 앞으로 생활하시는데, 왜냐면 내 집 마련 하나만 잘 해놔도 좀 든든하거든요. 사실 그래요. 제가 봤을 땐 든든해요. 사람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 다 응원 드리고요. 일단은 저도 일단 가족들에게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휴대폰으로도 돼요. 앤티맨 칠님이 제가 얼굴은 포인트가 아니라서. 근데 아무튼 빨리 업로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퀄리티는 상하지 않게 하되 제일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저희 이런 화질을 약간 그걸 약간 포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여러분.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제가 약간 편집을 해서 순차적으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강은 이메일이 없고요. 정규 강의 기간은 당연히 포함되고, 정규 강의 기간은 당연히 포함되고, 정규 강의가 끝나고 한 달 정도, 한 달 동안 이 이메일 상담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정규 강의 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해드리는데, 답장이 너무 느려요. 제가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오래 걸립니다. 죄송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 잘 보내십시오. 가족분들이랑. 안전 제일이고요. 자,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저는 이제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좀 해가지고 설 동안에 좀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은 제가 편집해서 나중에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설 잘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